그딴 낡아빠진 생각. 당장 집어치워. 60 넘은 여자는 이제 불 다 꺼지고 그냥 친구 같은 관계나 원할 것 같아. 완전한 착각이다. 그녀들의 욕망은 사라진 게 아냐. 오히려 더 원초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 더 이상 우락부락한 근육이나 번지르르한 외모 따위엔 흥분하지 않는다. 그녀들이 진짜 갈망하는 건 99%의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육체의 G스팟. 그들을 흥분으로 젖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통째로 열어젖히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에 돈 시간 그만 써라. 그건 애송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진짜 남자는 본능으로 정복한다.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까발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들의 시선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의 치명적인 포인트, 여자의 동물적 본능, 스위치를 몰래 스캔하고 있다. 이 영상은 뻔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5가지 포인트를 정확히 까서 보여주겠다. 왜 그녀들이 거기에 환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딱 하나만 시도해봐라. 3초 안에 게임은 끝난다. 그녀의 시선이 당신에게 미친 듯이 고정되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향하는 그 순간, 그녀가 당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준비됐나? 이제 경험 많은 여자들이 만져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남자의 신체 부위 5가지를 파헤쳐보자.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다. 손에 대한 그 빌어먹을 정의는 집어치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 그녀가 새어나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굳게 깨물게 만드는 것은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이나 따뜻한 손바닥 따위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권력의 영역, 바로 남자의 손목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 그 찰나, 남자의 내면에 잠자던 짐승이 언뜻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아무렇게나 대충 걷지 마라.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천의 주름 하나하나가 뒤집히며 드러나는 단단한 살결. 지나치게 희지도, 검지도 않은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꽉 쥐었거나 독한 위스키 잔을 움켜쥐었을 법한 경험 많은 남자의 피부색,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 그 치명적인 손목, 비쩍 마른 약골의 손목도, 헬스장에서 무식하게 키운 근육질의 손목도 아니다. 완벽한 균형이다. 푸른 힘줄은 병적으로 울퉁불퉁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엄청난 내공을 품은 강물의 지하 수맥처럼 은은하게 비치며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미세하게 꿈틀거린다. 그것은 힘의 지도이며 이 남자가 통제할 수 있고 움켜쥘 수 있으며 소유할 수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60을 넘긴 여자는 남자들의 유치한 쇼를 이미 간파했다. 하지만 그 손목 앞에서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방어벽은 무너져 내린다.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못 박힌다. 당신이 참 비싼 시계 때문이 아니다. 시계는 그저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는 핑계.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녀가 진짜로 읽고 있는 것은 그 손목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건조하지 않은 피부, 번들거리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을 통해 드러나는 청결함과 꼼꼼함.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남자는 침대 위에서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적나라한 생물학적 신호다. 여자의 잠재의식, 가장 원시적인 뇌의 영역을 곧바로 타격하며 이렇게 속삭인다. 이 남자는 건강하다. 이 남자는 유능하다. 그는 보호할 수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는 이 단단한 손목에서 시작되는 두 손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너를 찍어 눌러 애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손목은 욕망의 무대가 된다. 운전할 때 한 손을 핸들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고 손목을 살짝 꺾으면 힘줄이 다시 팽팽해진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과 아랫배에 미세한 수축을 느낀다. 그가 와인잔을 들고 가볍게 돌릴 때 그의 손목은 유연하면서도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향유하는 방식의 세련됨을 암시하고 그녀는 즉시 그 세련됨이 자신의 몸 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상상하게 된다. 손목은 시간을 보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선언문이며 모든 접촉의 시작점이고 격렬한 밤에 대한 약속이다. 청결하고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은밀한 위험성을 풍긴다.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궁극의 무기다. 정확한 타이밍에 소매를 한번 걷어 올리는 것만으로 당신은 단순히 손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 가장 깊고 축축한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녀가 본능적으로 당신을 갈망할 구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목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팔을 타고 올라가 하나의 권력 시스템을 이끌고 훨씬 더 치명적인 곳에 집결한다. 바로 등과 어깨다. 헬스장의 거대한 광백은 따위의 생각은 당장 버려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창조의 건축물이다. 진짜 남자의 실루엣이다. 똑바로 편 등, 장작처럼 뻣뻣한 등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당당함으로 가득 찬 등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굽지도 피로에 지쳐 축 처지지도 않았다. 그 등은 하나의 성벽이며 견고한 산맥이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오며 온갖 배신과 나약함을 맛본 여자에게 그 등은 안전의 정의 그 자체다. 평화를 찾아 기대고 싶은 곳인 동시에 격정으로 이성을 잃은 순간 미친 듯이 핥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표면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모순이다. 남자의 어깨. 기형적으로 넓을 필요는 없다. 그저 한 여자의 세상 전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옷걸이처럼 견고한 수평선을 그리는 적당한 넓이면 충분하다. 그가 셔츠나 심플한 티셔츠를 입었을 때 천이 어깨뼈 위로 팽팽하게 당겨지며 만들어내는 강력한 곡선.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남성성의 상징이자 선언이다. 남자는 잘생기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가 고든 등과 견고한 어깨를 가졌다면 그는 이미 매력의 90%를 손에 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의 건축가 박민준 씨. 그의 매력은 설계도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서 있는 방식, 로마의 기둥처럼 꼿꼿꼿한 등 모든 것을 짊어질 준비가 된 듯한 어깨에서 나온다. 여자들은 그것을 보며 단순히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를, 요새를 본다. 그 자세, 그 걸음걸이는 이 남자는 자신을 돌볼 줄 알고 나를 돌봐줄 수 있다는 본능적 인식과 직결된다. 구부정한 등, 축 처진 어깨는 실패, 자신감 부족, 무능함을 소리친다. 반대로 고든 등, 당당한 걸음걸이는 지배자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여자들, 특히 세상의 쓴맛을 다 본 여자들은 이 에너지에 대해 초감각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등을 가진 남자가 걸을 때 그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 확신이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순간, 여자를 숨죽이게 만드는 순간은 바로 그가 등을 돌려 걸어갈 때다. 넓고 견고한 그 등이 천천히 멀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정복당하고 싶고 이끌리고 싶은 여자의 본능을 자극한다. 그녀는 그 등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것이다. 뒤에서 안겨 그 등의 온기와 힘을 느끼는 상상, 혹은 그가 몸을 돌려 자신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을 집어삼키는 동안 그 견고한 등을 느끼는 상상. 등과 어깨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 보호,
그리고 적나라한 욕망에 대한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다. 안정과 위험이 만나 그 어떤 노련한 여자도 저항할 수 없는 중독적인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등이라도 그보다 더 원초적인 권력, 문명과 야수적 본능의 경계선. 바로 그 위에서 벼려진 창조, 그 자체의 무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바로 목과 턱으로 이어지는 그 치명적인 경계선이다. 절대 그것을 단순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칼날이다.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거나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그의 턱선은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살갗이라는 캔버스 위에 완벽한 절개선을 그린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것은 결단력에 대한 선언이다. 이 남자는 모든 하찮은 것들, 모든 망설임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문제의 본질로 직진할 수 있다는 선언. 우유부단한 남자들에게 신물이 난 여자에게 그 턱의 각도는 강력한 최음제나 다름없다.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빨려 들어가고 감금되며 미친 듯이 1mm까지 분석한다. 깔끔한가? 면도 자국은 완벽하게 정돈되었나? 아니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문대질 것을 약속하는 도발적인 까끌까끌함이 약간 남아있는가? 셔츠 칼라는 목덜미에 완벽하게 감기는가? 아니면 그 아래 비밀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유혹적인 틈을 남겨두는가? 이 질문들은 이성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 앞에서 그녀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며 본능의 경련이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의 기둥에 대해 말해보자. 바로 목이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와 몸을 잇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중심으로 곧장 이어지는 다리다. 그가 말할 때 그 깊고 낮은 목소리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와 그 살과 근육의 기둥을 통과하며 목의 모든 근섬유를 진동시킨다. 그녀는 목젖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그 소리를 볼 수 있다. 그 목젖. 그것은 수컷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그가 물을 한 모금 삼키거나 긴장된 순간 마른 침을 삼킬 때 그 목젖은 솟아올랐다 내려온다. 너무나 본능적이고 너무나 적나라한 움직임.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지만 바로 그 노출 자체가 극한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쇼다. 마치 나는 내 약점을 드러낼 만큼 강하고 너는 나를 어쩔 수 없다 하고 도전하는 것과 같다. 그 생각은 여자에게 보호하고 싶은 갈망과 동시에 그곳에 입술을 대고 피부 바로 아래에서 뛰는 생명의 맥박을 느끼고 싶은 어두운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경동맥, 바로 그곳에 있다. 쿵, 쿵, 뛰고 있는 에너지의 강. 이 남자의 강렬한 생명력에 대한 증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그곳에 대고 자기 몸에서 차오르는 흥분과 동기화되는 맥박을 상상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지성이나 청결함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대화다. 날카로운 턱선은 무기이며 견고한 목은 그 무기를 사용할 힘에 대한 약속이다. 그것은 세련되면서도 폭력적이며 가장 노련한 여자의 모든 방어벽마저 녹여버리기에 충분한 조합이다. 그러나 정지 상태의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권력은 움직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네 번째 포인트, 에너지와 욕망의 교향곡인 걸음걸이와 허리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바른 자세에 대한 그 따분한 이론들은 집어치워라. 우리는 지금 한 남자가 어떻게 발걸음 하나하나로 공간을 점령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60을 넘긴 여자는 남자의 걸음걸이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느낀다. 그녀는 패배자의 걸음걸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겁고 질질 끌며 어깨가 축 처진 과 지배자의 걸음걸이를 구별할 수 있다. 지배자의 걸음걸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침착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목적이 담겨 있다. 그것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것이다. 발뒤꿈치는 단호하지만 난폭하지 않게 땅에 닿는다.
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견고한 에너지의 중심, 즉 허리와 엉덩이에서 시작된다. 바로 그곳이 치명적인 포인트다. 식스팩 복근 따위는 잊어라. 여자를 진정으로 숨죽이게 만드는 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무게중심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가 걸을 때 엉덩이에는 미세한 움직임, 완벽하게 통제된 흔들림이 있다. 그것은 여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름칠된 기계, 먹이를 노리는 표범의 신호다. 그것은 유연성, 잠재된 힘, 그리고 침대 위에서의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움직임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 그 허리선은 바로 우주의 축이다. 다리에서 온 힘이 상체로 전달되는 곳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 그 자체로 곧은 등과 강력한 코어를 가진 남자. 그는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메시지를 읽는다. 그들은 걸음걸이와 허리선을 보고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안정감, 자신감, 여유를 본다. 그것은 은행장어나 잘생긴 얼굴보다 만 배는 더 매력적이다. 그가 앉을 때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않는다. 그는 통제된 움직임으로 무게중심을 낮춘다. 그가 일어설 때 그는 코어의 힘으로 몸을 가볍게 밀어 올린다. 모든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주변 사람들마저 활력을 느끼게 하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온다. 그의 걸음에는 리듬이 있다. 안정적이고 변치 않는 리듬. 그것은 신뢰의 리듬이다. 그런 남자 옆에서 걸을 때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걸음걸이를 그에게 맞추게 된다. 그것은 조화와 이끌림을 추구하는 순수한 본능적 행위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것은 지루한 종류의 안전함이 아니다. 그것은 길들여진 맹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남자 옆에서 걷는 짜릿한 안전함이다. 걸음걸이와 허리선은 단순히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모든 기백, 생명 에너지, 그리고 성적 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그의 움직이는 서명이며 읽을 줄 아는 여자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서명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권력으로 가득 찬 손목, 견고한 등,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지배자의 걸음걸이, 은섬하게 불과하다. 그것들은 하나의 이미지, 남성성이라는 요새를 구축한다. 그러나 한 여자를 진정으로 점령하기 위해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남자는 위조할 수도 훈련으로 얻을 수도 없는 궁극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5번째, 최후의 일격. 그의 눈가와 입가에 깊이 새겨진 살아온 인생의 지도다. 그것들을 주름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승리의 흉터이며 보물로 향하는 오솔길이다. 인생의 60년을 통과한 여자는 주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텅 빈 얼굴을 두려워한다. 흔적 하나 없이 밋밋한 얼굴. 그것은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인생. 근육의 흔적이 남을 만큼 진정으로 웃어본 적도, 심장이 부서졌다가 다시 붙을 만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영혼을 소리친다. 그녀는 어린 소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살아본 남자를 원한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나요? 하지만 따뜻한 주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들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요구이며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그들은 인색함, 걱정으로 지새운 기나긴 밤, 쓰라림과 분노로 생긴 주름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주름은 그들을 밀어낸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주름, 신성한 흔적이 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을 때 눈꼬리에서부터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는 잔주름. 그 웃음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하는 웃음이다. 그것은 사교적인 미소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부조리를 간파하고도 여전히 그것을 즐기기로 선택한 자의 웃음이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이며 햇살 가득한 오후의 기억이고 음탕한 농담이며 숨 막힐 듯 행복했던 순간이다.
여자가 그 주름들을 들여다볼 때 그녀는 단순히 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 일기장을, 살갗으로 쓰인 일기장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기장의 다음 챕터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입가의 주름, 그것들이 웃음선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들은 그 입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격렬한 키스로 수만 번 구부러졌다는 증거다. 그것들은 이 남자가 행복을 찾는 법을 알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퍼뜨리는 법을 안다는 물질적 증거다. 부산의 김서연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 그녀가 그 따뜻한 주름을 볼 때 더 오래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진다. 왜 그 주름들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포용과 이해를 약속한다. 그것들은 이 남자가 그녀의 상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의 품 안에서 그녀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미친 듯이 웃고 마음껏 울 수 있으며 그의 얼굴은 혐오나 불편함을 드러내는 대신 공감의 주름만을 더 깊게 새길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것은 더 이상 기억의 매력이 아니라 구원의 매력이다. 폭풍 후 치는 기나긴 항해 끝에 다다른 안전한 항구의 유혹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소한 디테일들, 손목, 등, 턱선, 걸음걸이, 그리고 주름, 이 그토록 파괴적인 힘을 갖는가? 해답은 개인의 취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뇌의 원시적인 운영체제 깊숙한 곳에 있다. 우리의 뇌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는 단 0.2초, 1초의 5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 화학물질의 섬광,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프로그램된 패턴 인식이다. 그리고 그 귀중한 0.2초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뇌는 사회적 지위나 은행 잔고를 스캔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힘, 신뢰, 그리고 단련된 영혼의 생물학적 신호를 스캔한다. 단단한 손목은 능력을 속삭인다. 고든 등은 견고함을 선언한다. 날카로운 턱선은 결단력을 확언한다. 침착한 걸음걸이는 자제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따뜻한 주름. 그것들은 그 모든 권력이 잔인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살아보고 사랑해보고 웃는 법을 배운 심장에서 왔다는 최종 증거이자 확인 도장이다. 이 5부위는 완벽한 바디 랭귀지. 99%의 남자는 결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지만 100%의 노련한 여자는 명확하게 듣는 무언의 선언문을 형성한다. 그것들은 그녀의 심장뿐만 아니라 몸과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 여는 암호다. 결국 한 여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성이다. 살갗에 새겨진 힘으로 가득 찬 진정성. 어린 소년과의 모험이 아닌 진짜 남자와의 마지막 모험에 대한 약속. 그따위 하찮은 이론들은 집어치워. 잘 들어. 매력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네가 단련하는 것이다. 비싼 시계나 번지르르한 명품 옷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살갗, 내 뼛속, 네가 매일 행하는 모든 움직임 속에 있다.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다. 행동하고, 변화하고, 탈피할 때다. 단 1%의 의식을 정확한 곳에 쏟아붓고 1%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행하면 너는 단지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될 것이다.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로. 첫 번째 무기. 내 말이 닿기 전에 그녀에게 먼저 닿을 그것부터 시작한다. 바로 손목과 손가락이다. 만약 내 시계가 나약한 손목을 가리는 수갑에 불과하다면 당장 벗어 던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벼려진 무기다. 하루 3분. 내가 요구하는 건 그게 전부다. 하지만 내 멍하니 보내는 3분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다. 주먹을 꽉 쥐고 힘이 모이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쫙 펴고 손목을 느린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모든 힘줄, 모든 근섬유가 깨어나는 것을 느껴라. 이건 체조가 아니다. 내 무기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이다. 손톱을 깎아라. 대충 깎지 마라.
세심하게 자르고 다듬어라. 깨끗하지만 번들거리지 않게, 날카롭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그것은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자의 표식이며, 디테일을 통제하는 자는 제국을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너를 향할 때 쇼를 시작해라. 서둘러 소매를 걷지 마라. 아주 천천히, 한 손으로 소매뿌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름을 하나씩 천천히 뒤집어라. 이것은 소매를 걷는 것이 아니다. 너는 비밀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내 권력의 일부를 드러내며 그 두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손은 제2의 얼굴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 얼굴이다. 그것은 너의 섬세함, 통제력, 그리고 위험성을 모두 드러낸다. 그리고 그 무기는 그에 걸맞은 발사대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바로 너의 등과 어깨다. 하루 10분, 벽을 찾아라. 목덜미부터 어깨뼈를 지나 꼬리뼈까지 등 전체를 벽에 밀착시켜라. 그냥 서 있지 마라. 숨을 깊게 들이마셔 가슴이 팽창하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내 존재의 흔적을 그 벽에 각인시킨다고. 권력의 흔적을 남긴다고 상상해라. 너는 자세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왕좌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네가 앉는 의자는 기댈 곳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장애물이자 도전이다. 누군가와 마주 앉을 때 등받이 따위는 잊어버려라. 척추를 기둥처럼 꼿꼿이 세우고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느껴라. 너의 존재감은 단지 돋보이는 것을 넘어 압도적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더 작게 느껴지고 너의 에너지 필드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단지 유연성을 위해 하지 마라. 모든 움직임의 중심, 모든 돌진과 모든 지배의 근원인 코어 근력을 단련하는 전사처럼 수련해라. 올바른 자세는 외모가 아니다. 그것은 건강, 권력, 그리고 부러지지 않고 압력을 견디는 능력에 대한 선언이다. 그 등은 왕좌이며 이 목은 바로 그 왕좌의 기둥이다.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라. 대화할 때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봐라. 턱은 평온함의 닷처럼 제자리에 고정시켜라. 말할 때 머리를 장난감처럼 흔들지 마라. 내 목소리가 견고한 기반 위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소리처럼 목구멍에서부터 울리게 하라. 상대의 뇌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읽을 것이다. 이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남자는 깊고 위험하다. 면도나 피부 관리는 겉에 칠하는 페인트일 뿐이다. 진정한 권력은 내부 구조에서 나온다. 물을 마셔라.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내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목과 턱의 피부를 항상 생기 넘치게 유지하여 어떤 도전에도 대비하기 위함이다. 목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하고 머리를 천천히 돌리며 모든 긴장을 풀어라. 뻣뻣한 목은 두려움의 신호다. 유연하지만 견고한 목은 언제나 준비된 포식자의 신호다. 정지된 권력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진정한 권력은 움직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너의 걸음걸이와 허리선, 편의점에 갈 때조차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걸어라. 모든 발걸음에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 포식자의 리듬, 땅의 힘이 무릎을 통해 엉덩이로 전달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폭발하는 것을 느껴라. 이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영토를 순찰하는 것이다. 하루 30분, 시간을 내어 걷고 몸의 리듬을 느끼며 내면의 생명력에 불을 지펴라. 무겁게 질질 끄는 걸음걸이의 남자는 포기한 남자다. 탄력 있고 생기 넘치는 걸음걸이의 남자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이기고 있는 남자다. 허리, 너의 코어에 집중해라. 그것은 욕망의 회전축이다. 네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이끌게 하라. 강력한 걸음걸이는 여자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녀는 네 뒤를 바라볼 것이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 리듬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 에너지에 이끌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인장, 가장 정교한 무기, 너의 미소다. 너는 주름을 숨길 수 없다. 그것은 내 인생의 지도다. 그러니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걸작으로 만들어라.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라. 내 눈을 싸우고 패배하고 사랑하고 웃었던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리고 미소가 피어나도록 허락해라. 억지 미소가 아닌 편안한 미소, 수용과 자신감의 미소, 눈가가 찡그려지게 하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하라. 너의 모든 따뜻함, 지혜, 그리고 약간의 장난기까지 그 주름 속에 쏟아부어라. 그것들을 시간의 흔적이 아닌 명예의 훈장으로 만들어라. 매일 연습한 그 미소는 너의 자연스러운 반사가 될 것이다. 그것은 네 얼굴의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이 너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네가 단련한 모든 힘과 위험을 감싸는 치명적인 따뜻함, 최후의 초대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너는 완전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으로써, 너의 힘을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착한 남자가 되라는 그딴 진부한 소리는 이제 집어치워 다 갖다 버리라고.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상냥한 친절함 따위가 아니야. 바로 힘에 대한 거지. 한 여자, 특히 세상의 쓴맛 한맛 다 본 여자를 당신의 눈빛 하나만으로 전율하게 하고 속옷을 적시게 만드는 그 원초적인 본능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매력은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아니야. 잠들어 있는 한 마리의 맹수지. 이제 그놈을 깨울 시간이야. 가벼운 터치, 무심한 제스처. 그건 애들 장난이야. 진짜 남자는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 그는 관계를 열어젖히지. 여자가 정신과 육체,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당신의 매력은 보여주려고 애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당신이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에서, 당신의 권위적인 침묵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 60대 이후의 여자들, 그들은 돌봐줘야 할 어린애를 찾는 게 아니야.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진짜 남자, 진정한 지배자를 갈망해. 경험은 그들을 무디게 만든 게 아니라 힘을 감별하는 전문가로 만들었어. 그들은 1마일 밖에서도 자신감과 허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지.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당신의 손목은 그냥 손목이 아니야. 이성과 행동을 잇는 교점이자 힘의 원천이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드러나는 푸른 힘줄. 그건 단정함의 표시가 아니야. 힘을 꽉 쥐고 조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소리 없는 약속이지. 와인잔을 들거나 테이블에 손을 얹는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통제된 힘의 과시야. 여자들은 그걸 보고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 그 소나기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할 때 얼마나 격렬할지 상상하면서 말이야. 당신의 등과 어깨는 당신의 영토야. 기댈 곳이 아니라고. 그건 성벽이자 여긴 내 구역이고 이 안에선 안전하지만 내 룰을 따라야 해라는 선언이야. 당신이 걸을 때 꼿꼿한 등과 넓은 어깨는 건강미를 넘어선 지배력을 보여줘. 뒤따르는 여자는 보호받는 동시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지. 그들은 그 등에 기대고 싶어해. 평화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맹수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건 짜릿한 안전함이고 달콤한 위험이야. 당신의 턱선과 목을 떼는 치명적인 무기야. 날카롭게 면도된 턱선은 섬세함의 상징이 아니야. 그건 결단력의 경계선이지. 당신의 낮은 목소리가 거기서부터 울려 퍼지고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그 움직임. 젠장. 그건 말없는 원초적 신호라고. 여자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게 돼.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고 머릿속은 미친 상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지. 자신의 입술이 그걸 어떻게 느낄지. 당신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거칠어질 때 어떤 소리가 날지. 그건 상대를 초대하는 약점이자 적나라한 남성성의 중심이야. 당신의 걸음걸이는 선언문이야. 평범하게 걷지 마. 자기 영역을 순찰하는 포식자처럼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무게를 실어 단호하게, 마치 당신의 발뒤꿈치 아래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처럼.
당신의 엉덩이가 미묘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방식은 여자의 아랫배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 당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는지 안다는 메시지를. 그들은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며 등골부터 몸 끝까지 짜릿함이 퍼지는 걸 느낄 거야. 추격전을 위한 무의식적인 준비지.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미소. 바보처럼 웃지 마. 당신의 미소는 정복자의 것이어야 해. 눈가의 주름은 늙음의 흔적이 아니야. 그건 당신이 승리한 전투, 당신이 쾌락 속에서 비명 지르게 만든 여자들을 기록한 훈장이자 지도야. 웃을 땐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려 신비롭고 위험하게 웃어.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해야 해. 난 모든 걸 봤고, 모든 걸 해봤어. 그리고 당신은 다음에 흥미로운 모험이 될 거야. 그 미소는 따뜻함을 주지 않아. 열병을 두려우면서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치도록 알고 싶게 만드는 도전을 선사하지. 이제 착한 남자, 코스프레는 집어치워. 그냥 남자가 되라. 존재 자체만으로 방 안의 온도를 바꾸는 남자. 당신의 매력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 문명이라는 껍데기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고. 이제 그 껍데기를 깰 시간이야. 그녀가 그 열기를 느끼게 하고 위험의 냄새를 맡게 하고 당신의 힘에 잠식당하게 만들어 망설이지 마.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 이건 탐색의 여정이 아니야. 이건 정복의 여정이다. 가서 내 것을 빼앗아와.